임쌤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6과 칭원, 地铁站怎么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읽기 1의 단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실까요? 你们把书翻到100页 교과서 1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6과에서부터는 본문의 길이가 6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양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단어를 한 차씩 동안 배우고요. 그리고 본문 요점 쏙쏙 따로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생님과 단어를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请问 지하철, 地铁 지하철, 地铁 역, 站 역, 站 어떻게, 怎么 어떻게, 怎么 가다, 走 가다, 走 곧장, 一直 곧장, 一直 도착하다, 到 도착하다, 到 사거리, 十字路口 사거리, 十字路口 어디 어디를 향하여, 往 어디 어디를 향하여, 往 오른쪽, 右 오른쪽, 右 돌다, 拐 돌다, 拐 바로, 就 바로, 就 할 수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可以 뭐뭐 한 채로, 这 뭐뭐 한 채로, 这 가다, 去 가다, 去 걸리다, 필요하다, 要 걸리다, 필요하다, 要 길다, 长 길다, 长 시간, 时间 시간, 时间 분, 分钟 분, 分钟 뭐뭐 가량, 뭐뭐 정도, 左右 뭐뭐 가량, 뭐뭐 정도, 左右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원입니다. 징원 같은 경우에 소리를 낼 때 우선 W를 보시면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우 소리를 내줘야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징이라고 하는 글자와 원이라고 하는 글자 두 가지가 붙어서 형성이 된 건데 징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문장 맨 앞에 써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문장 맨 앞에 위치하고 그 뒤에는 뭐가 온다? 어떤 구체적인 동작,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영어의 please랑 같아요. 뒤에 있는 원과 같은 경우에는 묻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묻다. 그래서 물을 문자인데요. 문문자가 가나자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원래 이 물을 문자는 요렇게 생겼으면 이 안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데 가나자로 바뀌니까 요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좀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地铁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우리는 지하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를 빼고요. 그냥 지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땅 지자와 철자 네,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站 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래 이 짠은요. 동사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다, 멈추다 뭐 이런 의미요. 그런데 이게 어휘가 확장이 돼서 명사로 역 혹은
정거장의 의미가 더 추가가 되었네요. 동사로는 서다. 그리고 명사로는 역, 정거장. 글자를 잘 보시면 약간 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팜처럼 생긴 이 글자는 짠, 서다 혹은 역, 정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怎么 젠머,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점머 같은 경우에는 별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방식이나 수단을 물어보는 의문사거든요. 방식이나 수단을 묻는 의문사, 영어의 how와 같은 의문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怎么 뒤에 동사를 써서 怎么吃, 어떻게 먹어요? 혹은 怎么去,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단어가 많아서 무튼 怎么 뒤에다가 동사를 써서 어떻게, 무엇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走 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자 시간에는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달리다 주자로 배웠어요. 달리다 주, 달릴 주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달리다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가다, 워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一直 이즈, 곧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즈의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발음입니다. 이즈의 이 이가 성조가 지금 몇 성으로 되어 있죠? 이즈의 이가 4성 표시가 되어 있죠. 한 일자의 성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녀석이 원래는 1성이었는데 얘가 단독으로 있거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면 발음이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뒤에 1성, 2성, 3성이 왔을 때 이 1을 몇 성으로 표시를 했었다? 4성으로 표시를 했었다. 그쵸? 그리고 이 뒤에 4성이 왔을 때는 어떻게 표시했었다? 2성으로 표시했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지금 이 단어는 4성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의미로 봤을 때 곧장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냥 딱 읽어보면 일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직선상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곧장, 앞으로 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到 따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자 시간에 이르다 도자라고 배웠는데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오나요? 뭐 도착하니까 뒤에 장소가 오겠죠. 장소가 와서 어디에 도착하다 라고 쓰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거리입니다. 十字路口 十字路口라고 하는데요. 글자에 실은 힌트가 있어요. 십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겨있는 이것이 바로 사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십자, 루는 길로자죠. 길. 그리고 거우는 입구. 그래서 사거리를 십자거리, 십자길 입구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한자 시간에는 갈 왕자로 배웠어요. 갈 왕. 그러면 얘는 아마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확대돼서 전치사로 어디를 향하여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중국어의 전치사는 우리는 보통 뭐 북쪽으로 향해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북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전치사 뒤에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목적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쪽으로 라고 한다면 왕, 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右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죠.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右 요 拐 돌다, 과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서 돌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就 곧, 바로 라고 하는 뜻인데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사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별표를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오는 별표. 곧, 바로 해서 보통 수어를 강조할 때 강조용법으로 많이 쓰는 친구입니다.
습관적으로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표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까요? 叫 찌어, 叫 찌어 좋습니다. 可以 可以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어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데요. 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영어에 뭐 can,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품사는 뭐였죠? 네, 조동사였습니다. 이 친구도 네, 중국어로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조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거의는 누구 앞에 쓴다? 보통 동사 수러 앞에 네, 거의를 써서 동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친구도 처음 나오는 조동사이니까 별표 한번 쳐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입니다. 뭐뭐 한 채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역시도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자, 별표하고 얘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보통은 동사 뒤에다가 저를 써서 동사 한 채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去 가다, 취입니다. 우선 지치시 뒤에 있는 유는 뭐다? 땡땡이가 사라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유땡땡, 취라고 하는 발음을 해주셔야 하고요. 의미가 가다인데 지금 이번 6과에서 가다의 의미를 갖는 것이 두 개가 나왔어요. 우선 취가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달릴 주자, 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간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제가 동사잖아요.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가다 뒤에 목적지, 즉 장소명사 같은 것들이 뒤에 따라오겠죠. 그런데 조우는요, 뒤에 목적지를 쓸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오지 않습니다. 취는요, 목적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영어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취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필요한 타동사이고요. 저우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를 쓸 수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무튼 우리는 뭘 기억한다? 우리가 학교에 간다, 은행에 간다, 어딘가를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취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要 야, 걸리다, 필요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다, 요구하다 할 때 요자가 되겠어요. 长 장, 길다인데요. 원래는 어떻게 쓰나요? 길다는 길장자로 요렇게 쓰여 있는 글자인데 가나자로 요런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 길다. 만리장성할 때도 이 장자를 써서 장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장청, 그때 장이 바로 이 길장자예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또 만나볼까요? 时间 시간, 네, 시간이라고 적혀 있고요. 시간, 우리가 아까 물을 문자에서도 만났던 그 가나자 형태가 또 보이네요. 옆에 이 녀석이 바로 문문자다라고 했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를 넣었더니 이렇게 네, 요 모습이 원형의 번체자입니다. 그래서 사이 간자이고요. 시간, 시간 명사 형태가 되겠네요. 分钟 분종, 분입니다. 자, 우리가 5과에서 몇 시 몇 분 할 때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배웠죠.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펀이라고 해서 나눌 분자를 써서 몇 시 몇 분, 시점을 나타내는 분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펀종은 뭐냐? 몇 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요. 이런 걸 보통 시량이라 시간의 양이라고 해서 시량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의미를 보면 여기는 그냥 몇 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몇 분 동안, 몇 분 동안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10분 하게 되면 아래에서의 10분은 10분이고요. 10시 10분 할 때 10분이고요. 위에서 10分钟 하게 되면 10분 동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10분 동안 숙제를 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 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펀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左右
左右, 가량 정도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이어우라고 하는 글자는 이미 만났어요. 이어우는 뭐였죠? 네,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였고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주어는 뭘 나타낸다? 왼좌, 왼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해서 두 개가 만나서 뭐뭐 가량, 뭐뭐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보통은 이 주어요는 수량사 뒤에 쓰여요. 수량사 뒤에 주어요를 써서 뭐 그 수량사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30세 左右 하게 되면 30세 정도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단어를 2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请问 지하철, 地铁 지하철, 地铁 역, 站 역, 站 어떻게, 怎么 어떻게, 怎么 가다, 走 가다, 走 곧장, 一直 곧장, 一直 도착하다, 到 도착하다, 到 사거리, 十字路口 사거리, 十字路口 어디 어디를 향하여, 往 어디 어디를 향하여, 往 오른쪽, 右 오른쪽, 右 돌다, 拐 돌다, 拐 바로, 就 바로, 就 할 수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可以 뭐뭐 한 채로, 这 뭐뭐 한 채로, 这 가다, 去 가다, 去 걸리다, 필요하다, 要 걸리다, 필요하다, 要 길다, 长 길다, 长 시간, 时间 시간, 时间 분, 分钟 분, 分钟 뭐뭐 가량, 뭐뭐 정도, 左右 뭐뭐 가량, 뭐뭐 정도. 左右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千里之行始于足下.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지금까지 임쌤이었습니다.